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용식물 관리사에 대해서 강의할 이덕환 교수입니다. 이 강의를 신청하신 여러분들 먼저 환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저하고 같이 25강 끝까지 잘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전체 25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1강, 제목은 21세기의 특징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어떠한 시대적, 사회적, 과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약용식물 관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21세기의 특징과 약용식물 관리사의 역할과 비전,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이 과정을 신청하셨는데 내가 이거 따서 뭘 하지? 그것에 대한 답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째, 21세기의 시대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이러한 21세기 시대 특징 속에서 약용식물 관리사는 어떠한 역할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2가지로 살펴보시고 앞으로 매 25강의 끝마다 핵심 예상 문제를 풀 텐데요. 여러분들이 핵심 예상 문제만 잘 공부하시면 나중에 자격증 시험 보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목차에 따라서 21세기의 시대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과학의 발달은 했지만 그러나 어떤 또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 과학이 굉장히 최첨단 그러는데 우리가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병도 그렇고 자연 재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됐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 자, 그걸 보시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몇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컴퓨터가 발달되다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다를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이 우리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다르게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일, 다음 주, 한 달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1년 후는 더 어렵고 그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대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다. 이러다 보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과학 만능 시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첨단의 과학이 인간의 생명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데 죽는 것까지 못 죽게, 안 죽게 과학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으죠. 의학의 발달과 한계 시대, 과학이 발달된 것과 함께 의학도 발달이 됐잖아요. 근데 의학은 지난 수십 년간 급속히 발달했죠. 급속히 발달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정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정밀 관찰. 머리가 많이 아픈데 머릿속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옛날에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근골격 중에 하나인 허리 통증. 허리에 계속 통증이 있는데 허리 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MRI라고 하는 첨단 진단 장비가 발명되다 보니까 머릿속, 몸속 특정 부위를 갖다가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 병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도 개발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한 진단 장비가 발달될 뿐만 아니라 수술 로봇과 마취술까지 발달된 게 중요한 것이 마취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MRI가 발달돼 가지고 몸 속에 예를 들어서 위에 어떤 혹이 있다. 그리고 혹을 떼어낸다 하면은 생사람을 배를 가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을 못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방지할 마취술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난치병 같은 수술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현미경이 발달한 초미세 병인, 초미세. 정말 일반인들 그냥 생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병의 원인을 세균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현미경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세균이 이 병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또한 병의 원인을 알게 되고 거기에 맞는 의약품이 또 획기적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러나 1부터 55번까지 보시면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이러스 앞에서 절망하는 시대다.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장비가 있고 로봇이 나오고 마취술이 나오고 뭐 현미경이 나오고 의약품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이러스는 뭐 쉽게 생각 감기 하나도 우리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있는 이런 절망하는 시대에 빠진 게 바로 오늘이죠. 의학이 발달할수록 어찌 보면 또 역설적으로 질병이 또 더 발달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 의학의 한계를 맞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얘기죠. 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자연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발달된 과학으로 사람이 자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 환경을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 환경 파괴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기본적 터전은 자연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 속에 살던 사람도 시간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자연을 찾아 여행을 따는 이거 뭡니까? 아무리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라 하더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은 자연이었다는 얘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학이 첨단화 되어도 자연의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서 과학의 발달이 자연의 파괴자가 됐다는 게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삶의 기본적 터전을 파괴하는 이런 시대에 놓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과학은 파괴된 자연을 현대기술은 복구할 수가 없어요. 요즘 보면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해가 생기고 있는데 과학이 그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이런 지경에 놓이는 것이 21세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괴된 자연은 파괴된 자연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 터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괴된 자연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서 파괴된 자연, 쉽게 생각하면 공기 오염도 자연 파괴 아닙니까?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폐질환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결국 나아가다가 보면 죽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편리한 것 같지만 그 과학된 발달로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파괴하고 그 파괴된 자연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도 훼손하는 이러한 시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연 환경의 회복만이 인간의 살 길이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훼손하고는 인간의 생존을 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과학 부르짖지만 그 과학으로 인해서 인류가 재발등을 찍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자연을 회복해야 되는 이런 삶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또 다음 특징 뭡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지만 그래서 장수는 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인간의 절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옛날엔 100살 넘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한 60세만 넘겨도 소위 말해서 환갑만 돼도 이거 오래 사셨는데 하는데 요즘 보면은 뭐 60살은 청년이라 그러죠. 웬만한 100세.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00세를 살면 뭐래요? 아파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건강을 상실하는 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수는 됐지만 건강 상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 급속하게 5년, 10년 우리가 통계를 내면 굉장히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장된 수명만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왜 그러냐? 올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80, 90, 100살 사는데 아프게 살면 하루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는 만큼 건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장수 시대의 노인들의 건강을 의학이 책임질 수가 없게 된 이런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년의 건강 사실은 삶의 질을 훼손한다. 물론 노년뿐만 아니라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도 병들면 어찌 보면 노년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노년들은 뭐 병들면 내가 이제 얼마 있다 가면 된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병 걸리면 평생을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질병에 걸리면 더 어렵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건강이 없는 단순한 장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목표다는 얘기죠. 그럼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연건강법을 추구하는 거라죠.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 과학이 자연을 파괴하고 파괴된 자연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 과학만 따라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 삶의 터전인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수백 년 전부터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과학이 더 발달한 이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을 발달시키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자연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의 의학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의학은 건강 유지보다 질병 치료에 주목적이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물론 예방의학이라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학의 핵심은 목표는 뭡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병이 안 걸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보면 의학이 발달했는데 의학이 발달한 만큼 질병도 또 아주 굉장히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의학이 질병을 쫓아갈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의학이 발달됐지만 그만큼 건강지수는 높아지지 않았다. 의학이 발달되면 건강지수가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의학이 발달한 만큼 질병이 많아지는 거니까 과학에 얘기하자면 의학은 발달하는데 건강지수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면 의학이 발달하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이게 바로 현 시대라는 얘기예요. 인공적 의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현대의학, 그걸 이제 인공적 의학이라고 한다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 간단한 병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약 한 번 딱 먹었다고 감기가 뚝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최첨단의 의학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질병을 지금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에 놓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건강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 인공적 의학, 이게 뭐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감기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있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의 원래의 삶의 터전인 자연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약용식물 관리사의 역할과 비전이 중요시된다는 얘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첨단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지수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인 건강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시대적 요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적 요청 속에서 약용식물사는 약용식물 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 현대인의 건강 증진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의학만은 가지고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현대인들이 의학 외에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증진할까? 그 중에서도 뭐 건강 증진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운동요법도 있고 뭐 명상요법도 있는데 이 약용식물 관리사는 약용식물을 사용해서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용식물의 발굴과 재배, 뭐 보고까지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약용식물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약용식물사들의 역할입니다. 약용식물 관리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약용식물을 이런 이제 발굴하고 재배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화해야 소비자에게 들어가죠. 제품화한 다음에 공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약용식물 관리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같이 25강을 공부하시고 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궁금할 때 이걸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약용식물 관리사는 시대적 그런 요청을 받아서 앞에 보았던 그런 역할이 있는데 어떤 비전을 있느냐,
내가 작정 받아서 뭘 사해서 뭘 하게 되지? 그게 비전이죠. 첫째 보면 개인적 사용과 취미로서의 약용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약용식물을 내가 재배하는데 이것은 내가 꼭 뭐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 하겠다.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서 내가 나 이런데 약용식물이 참 재밌고 그러니까 한번 재배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선물 정도로 나눠준다. 예, 이 정도로 개인적 상해용과 취미로서 약용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뭐 약용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 취미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 약용식물 관리사로서의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원, 건강 카페를 차릴 수도 있죠. 건강원은 뭐 약재를 잘 다려서 팔기도 하고. 근데 카페도 보면은 특히 뭐 한국에 보면 여러 종류의 카페가 있잖아요. 심지어 뭐 사주 카페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뭐 사주 카페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이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카페에 와서 건강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약재를 갖다가 우리가 소개도 받고 그걸 또 지도하고 굉장히 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건강 카페를 창업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약용식물을 전문 재배하는 약용식물 전문 재배 농장도 경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벼농사 못지않게 벼농사보다 어찌 보면 더 전문화된 그런 농장을 경영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약용식물 관리사로서 지식을 갖고 물론 저하고 25강을 공부한다 해서 해박한 지식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음에 더 풍성한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면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래서 약용식물 관리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약용식물 관리사의 비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째, 다음 점 21세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앞에서 제가 21세기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보면 과학의 시대, 과학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과학의 시대이죠. 환경 파괴 시대, 발달된 과학으로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시대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연 환경이 파괴돼서 심각한 문제를 우리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수의 시대, 몇십 년 전보다 훨씬 수명이 길어진 시대, 미신의 시대. 이전에는 한국도 미신을 많이 믿었지만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미신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오늘날 의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쉽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첨단화. 근데 또 뭐 10년 전에도 최첨단화, 항상 최첨단을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많이 발달됐다 이거죠. 최첨단화. 그 두 번째 보시면 의약품도 많이 발달됐죠. 세 번째 보면은 로봇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술 기술도 발달됐죠. 그 수술 기술이 발달된 배경 중에 하나는 마취술이 발달됐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칼로 잘 이렇게 수술한다 하더라도 마취를 시키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피부 같은 데 몰라도 장기, 위나 장을 갖다가 수술한다. 마취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마취가 보인다. 다음에 보시면 의학 만능. 답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의학이 굉장히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또한 감기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학 만능 시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강을 들으신 여러분들 2강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